문제 한번 봅시다. 어디 지금 스텝 3 하고 있거든요. 스텝 3에 500번 한번 하고 500번 한번 해봅시다. 500번. 자, 500번에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고 밑에 분모에 ln에 8의 x승 마이너스 2의 x승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것도 x 세제곱 더하기 3x가 있고 ln에 x제곱 플러스 1이 있고 뒤에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하나 있는데 딱 뭐가 보인다?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결국 공통인수로서 위에 존재하니까 묶어낼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뒤에 ln에 얼마가 되느냐 하면 x제곱 플러스 3입니다. 자, 일단은 다른 거 집어치우고 분자부터 먼저 처리를 조금 해봅시다 라고 하면 일단은 얘랑은 묶어낼 거 아니에요. 오케이? 묶어냅니다. 묶어내면 x 세제곱 더하기 3x가 이렇게 될 건데 곱하기 ln에 자, 묶어내서 뒤에 이 괄호 안에 로그 함수 두 개를 적으려고 봤더니 로그 함수가 너무 자연스럽게 뺄셈이 되어 있으니까 진수끼리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1을 누구로 나눠주면 됩니까?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다 했죠? 보여. 뭐가 보여요? 이게 보여요. 자, 봅시다. 여기 들어있는 이 녀석을 뭐로? 개수분의 개수가 1이니까 얘가 얼마? 1로 가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자, 자연스럽게 x제곱 플러스 얼마가 되느냐 하면 3분의 위에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여기까지 해되시죠? 자,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느냐 하면 봐봐. 다른 거 집어치우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보고 어떤 걸 연상을 해야 되느냐 이걸 떠올려야 됩니다. 1 플러스 t분의 1의 t승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t가 무한대로 갈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됐어요? 됐죠? 얘가 떠오르면 얘가 뭐가 되니까 얘가 지금 2가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2가 되니까 1이 일단 밖으로 빠져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자, 얘의 역수가 밖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 ln부터 맞춰놓읍시다. ln 맞춰놓고 1 플러스에 자, 여기에 x제곱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승 하나 됐죠? 여기에 뭘 붙여준다? 역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역수 붙여주고 그 대신에 이게 추가됐으니까 이거의 역수를 다시 밖에다가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어차피 같아질 거 아니에요. 오케이? 어차피 같아질 거고 그 앞에 기존에 누가 있었니? 그렇죠. 얘가 있었는데 얘는 누구로 묶어내면 x로 딱 묶어냈을 때 x제곱 플러스 3이 될 거니까 딱 끝났죠. 얘는 이런 방식으로 처리가 되겠더라 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x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어차피 2로 갈 거고 얘는 어차피 2로 갈 거고 2로 갈 거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얼마로 간다? 그렇죠. 1로 가겠지. 전체적으로 얘는 1로 갑니다. 밑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밑에 있는 걸 살짝 보니까 봐봐. 얘가 이제 난관이거든. 두 번째 난관이 될 텐데 봅시다. 그러면 쌤 얘는 ln이 있어요. ln에 8의 x승 빼기 2의 x승인데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더라? 자, 가봅시다. 8의 x승으로 묶어냅시다. 가장 빨리 커지는 항 얘를 중심으로 그러면 얘는 1이 남고 뒤에 있는 거는 얼마가 남냐면 4분의 1의 x승이 되잖아요. 됐죠? 4분의 1의 x승이 되잖아요. 자, 뭘 해주면 여기 들어있는 이 x를 생각을 조금 해주는 거야. x를 생각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여기에 뭐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x분의 1승이 있으면 x분의 1승이 있으면은 분배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아까 전에 했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무한대승분의 0꼴이 될 건데 얘를 분배하고 분배해 주시면 되겠고 x분의 1이 추가됐으니까 여기 x를 붙여주면 되겠죠. 오케이? x를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x와 여기 아까 전에 남아있었던 마이너스 2x의 x가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부정형이 제거가 된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수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변합니다. 자, 여기 분자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 마이너스 2x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2x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 ln에 1 플러스에 x제곱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하나. 그 다음 밑에가 얼마가 되어 있느냐면 x가 되고 ln에 자 괄호 열고 8의 x승에 1 빼기 4분의 1의 x승에 x분의 1승인데 다시 한번 여기 이게 분배가 되면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분배가 되면서 안쪽에 있는 녀석은 8 곱하기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이 뭐가 되는데 이 뭐가 아니야 이게 x승이고 여기에 수수변대 탁하고 오케이.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게 1 플러스 4분의 1의 x승이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요. 일단 수습 조금 이따 할게. 여기 x분의 1승이고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이쪽 부분은 1로 가죠. 이쪽 부분은 얼마로 가요? 전체적으로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가요. 1의 0승이니까 1로 가요. 얘가 8로 가요. 그래서 ln 8이 되는데 자 이쪽에 있는 x와 여기 있는 x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이 2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얘는 1로 가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뭐다? ln 8분의 마이너스 2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봅시다. 저기 앞으로 가서 잠깐만 한 개만 더 하자. 뭐를 한 개를 더 할 거냐 하면은 하다 보면 뭐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을 테니까 자 거기 봅시다. 400 아니고 계속 이걸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하세요. 그냥 기출문제로 봅시다. 기출문제 봐야 되겠는데 계속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최근 기출 보면 3번 있습니다. 최근 기출에 3번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최근이야. 최근 10년의 기출 보시면 여기 3번입니다. 자, 3번에 보면 곡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위에 있는 곡선이 y는 2에 2분의 x승 더하기 3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살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y는 2에 2분의 x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쭉 가는 거고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얘가 지금 x 이퀄 k란 말이죠. x 이퀄 k라는 얘기고 여기 만나는 교점이 각각 q, p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으로 가는 게 r이 될 거고 자, 각각 다 적었어요. 다 적었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PQ랑 QR이랑 서로 길이가 같으면서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얘를 만족시키는 K 값이 있을 텐데 이 K 값을 뭐라고 두자? FT라고 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잘했어요? K 값을 FT라고 하자. 그리고 리미트 어디? T가 0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FT야. 자,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사용하는 뭐 몇 안 되는 극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 거의 대부분은 전부 다 삼각함수로 극한이 나옵니다. 문제가. 자, 정리 한번 해보면 일단은 뭐를 길이를 먼저 표시를 하셔야 되겠죠. 길이를 먼저 표시를 해봅시다. 여기 K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쪽 부분에 자 K 콤마 얘가 누가 되겠어요? 2에 2분의 K승에 더하기 3T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지점도 K를 집어넣으면 2에 2분의 K승이 됩니다. 그럼
P에서 Q까지 거리가 P에서 Q까지 거리가 누가 될 수밖에 없냐? 여기서 얘를 빼면 되는 거니까 2의 2분의 K승 더하기 3T에다가 마이너스 2의 2분의 K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 봅시다. 자, 더하기 3t야. 자, 이거 지워야 돼요. 더하기 3t입니다. 자, 이렇게 이쪽에 오른쪽 봅시다. 오른쪽에는 y 좌표가 같은 거니까 2의 2분의 k 더하기 3t승이 될 거고 여기 해당하는 x 좌표가 나와야 될 텐데 x 좌표가 여기에 얘랑 같다라고 두시면 되는 거잖아요. 얘랑 같다라고 두시면 결국에는 2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2 딱 곱해주시면 k 더하기 6t가 나오겠네. 됐죠? k 더하기 6t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가 k고 여기가 k 더하기 6t니까 q에서부터 r까지 거리는 누가 될 수밖에 없다? 6t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뭐다?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같다라고 두시면 되겠네. 잘했어요. 자, 같다라고 두시면 관계식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관계식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관계식에서 내가 지금 ft를 찾아야 되고 그 ft는 k 값이니까 k에 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k에 관해서 정리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2의 2분의 k승 더하기 3t 마이너스 2의 2분의 k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가 된다? 6t가 되겠죠. 2의 2분의 k승, 2의 2분의 k승으로 묶어내시면 되겠네. 2의 2분의 k승으로 묶어내는 거고 여기 남는 게 2의 3t승 남고요. 여기 빼기 1이 남는 거예요. 이게 6t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날려서 이쪽으로 보내주면 되겠네. 그러면 2의 3t승 마이너스 1을 분모, 분자에 각각 올리는 거고 ln을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k가 ln에 2의 3t 마이너스 1분의 얼마가 된다? 6t가 되겠죠.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요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해주면 된다? 어차피 k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겠네. 알겠죠? 자, 다 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3t, 3t 나눠서 3t, 3t 나눠서 처리해줘도 되겠죠? 오케이? 3t, 3t 나눠서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리미트 붙였을 때 여기도 리미트 붙였을 때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 2ln 2가 나온다. 2ln 2가 나온다. 됐죠? 2ln 2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누가 될 거니까 3t, 3t로 나눠서 여기가 2가 되고 얘는 1 될 거니까 ln 2가 되고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자, 조금만 더 가보자고. 이제 덧셈 정리 봅시다.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입니다. 다 뭐 공식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있긴 하겠지만 일단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역수들이 각각 탁탁탁탁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sin x분의 1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x분의 1이고 마지막으로 탄젠트 x분의 1이 있는데 얘랑 얘랑이 있을 거고 그 결과가 뭐다? 얘는 코시컨트 x고 시컨트 x고 코탄젠트 x가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익숙한 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한타스가 됩니다. 자, 얘는 나중에 우리가 적분을 이용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식 중에 하나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적분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는 필수적인 하나의 변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얘가 왜 나왔느냐는
이제 그렇게 의문이 들진 않긴 하겠지만 자 우리가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가지고 만드는 항등식을 누구로 나눠주면 된다? 코사인 제곱 x로 나눠주면 어차피 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1절. 자 첫 번째 알아야 될 부분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덧셈 정리가 되는데 자 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랑 코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랑 탄젠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각각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랑입니다.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줄게요. 얘는 크로스 곱입니다. 밑에 있는 거는 그냥 갱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등장한다? 합과 곱이 등장합니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은 합과 곱이 등장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봐야 될 안목들만 먼저 이렇게 한글로 적어 놓은 거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인의 알파에 코사인의 베타에 플러스 코사인의 알파에 사인의 베타가 되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값을 구했어요.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랑 코사인 베타가 있을 텐데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크로스로 곱해서 만들어지는 식이 얘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서로서로 엇갈리게 곱해진다는 얘기죠. 밑에 있는 거 봅시다. 얘는 코코마 싸싸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고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얘는 그냥 곱하시면 됩니다. 그냥 라인 따라 곱해주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제일 마지막에 얘는 합곱이 된다는 얘기인데 뭐가? 이게 일마탄탄하면서 탄젠트들끼리 곱해지겠죠. 위에는 탄풀탄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가 이렇게 합이 나오니까 결국 합곱이 나오는 거라서 뭐랑?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랑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곱 그리고 여기 합 이거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2배가 공식으로 바뀌는 거죠. 2배가 공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인의 2알파고 코사인의 2알파고 탄젠트의 2알파입니다. 사인의 2알파, 코사인의 2알파, 탄젠트의 2알파가 각각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중요합니다. 얘는 하나도 빠뜨릴 게 없어요. 2배가 공식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극한식 계산할 때도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겁니다. 2에 사인의 알파고 코사인의 알파입니다. 자, 얘는 코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알파인데 뒤에 후속으로 나오는 것들도 다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얘를 1마 사인 제곱으로 바꿔주면 1마 사인 제곱의 알파의 2배가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더 있죠. 누가 있어요?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면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로 바꿔주는 거고 얘네들이 또 뭐가 된다? 반각 공식의 탄생 배경이 되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뭐까지도 이어진다? 이걸 이용해서 반각 공식까지도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 할 거라고 봐. 사인의 제곱의 알파가 1 이항하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를 누구로 나눠주면 된다? 2로 나눠주면 되더라. 오케이? 자, 한 가지 더. 코사인 제곱 알파는 누가 된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가 되더라. 자,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연결시키는 거고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연결시켜서 서로서로 이 각의 반전에 관한 관계식 반각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반각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탄젠트 반각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하나만 더. 교재에는 보통 어떻게 나와 있을 거라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사인의 제곱의 2분의 세타로 나올 거예요. 나는 이렇게 외워요. 2분의 1 마이너스. 자, 사인이 나오면 1 마이너스고
코사인 제곱에 2분의 세타 할 때는 2분의 1 플러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코사인은 플러스, 사인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근데 마치 나중에 이제 적용을 할 때 문제 풀 때는 나는 여기 있는 이 지수와 마치 이 각을 곱한 형태를 여기다가 적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있는 이 지수와 여기 있는 이 얘를 곱한 형태로 적습니다. 여기 있는 이 지수와 여기 있는 이 각을 곱한 형태로 적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지수와 여기 있는 이 각을 곱한 형태의 코사인의 각으로 적습니다. 보통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코사인이야. 단순히 그냥 외우는 것보다 어떻게 등장했을 때 얘랑 조작해서 얘를 만들고 얘랑 곱해서 만들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 다음에 얘입니다. 탄젠트 2알파가 나왔는데 얘는 1마 탄탄탄불탄이니까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별도로 막 외울 필요 없고 외워지게끔 일단 만들어 주시면 된다. 오케이? 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잘 되셨죠? 자, 여기서 봅시다. 뭐를 좀 보셔야 되느냐 하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조금 보고 넘어갑시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세타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것 탄젠트 세타 값입니다. 오케이? 너무 많이 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실용적일 수도 있어. 뭐 시간도 조금 아껴주고 밑변대 높이라는 부분들이 보통 직선의 기울기로 다 표현이 되니까. 자, 가봅시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쭉 가는 게 있어요. 자, 여기를 직선 L1이라고 둡시다. 얘를 L2라고 두고 각각의 기울기를, 이 녀석의 기울기를 얼마라고 둘 거냐 하면 M1이라고 둘게요. 오케이? M1이라고 둡시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의 기울기를 M2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갔었을 때 내가 알고자 하는 각은 이 각을 알고 싶어요. 이 각을 세타라고 둡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알파라고 두고 얘를 베타라고 두면, 자, 가볼게요. 세타를 구하고 싶으니까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는 거래요. 자, 근데 이 세타 값 자체가 어디에서? 알파에서 베타를 빼는 거예요. 자, 알파에서 베타를 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를 빼는 겁니다. 자, 색깔로 좀 표시해 줄게. 알파라는 직선이 여기 있어요. 됐죠? 알파라는 직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베타라는 직선을 내가 그냥 하얀색으로 그대로 표현할게.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됐어요? 자, 공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봅시다. 자, 얘가 1뿔탄탄입니다. 그래서 1뿔 M1, M2가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M1에서 M2를 빼냐, M2에서 M1을 빼냐, 이게 제일 짜증나거든요. 자, 그래서 기준을 하나 마련해 놓고 간다는 얘기야. M1에서 M2를 빼는 게, 자, 여기 탄젠트 알파니까 당연히 M1에서 M2를 빼는 거죠. 근데 살짝 봅시다. 앞에 있는 직선에서 뒤에 있는 직선으로 온다라기보다는 각을 재는 방향을 통일 좀 시킵시다. 자, 여기 세타가 있어요. 얘가 세타가 있으면 어디에서? 시계 방향으로 잰다고 생각하시면 돼. 시계 방향으로 각을 잰다고 보시면 돼. 요렇게 재는 거야. 이 각을, 세타가 나타내는 이 각을 시계 방향으로 각을 잴 거고, 시계 방향으로 뺀다라는 얘기야. 시계 방향에 해당하는 값으로 뺀다는 얘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같은 부분인데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는데, 자, 보세요. 각을 잴 때 기준을 하나 마련해 놓는 거야. 각을 잴 때 반시계 방향으로 재는 게 아니라, 특히 탄젠트 값을 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재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잰 만큼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되는 거고,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는 거니까 M1, M2로 빼면 된다는 얘기라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쌤, 얘는요. 여기는 이거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각도가 있죠. 얘가 뭔데?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죠. 파이 빼기 세타가 될 거니까
파이 빼기 세타는 여기에서 뭐다? 자, 탄젠트의 파이 빼기 세타예요. 파이 빼기 세타를 다시 한번 적어주면 탄젠트의 파이에 뭐다?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근데 탄젠트는 정리를 조금 해주면 자, 파이만큼 주기를 가지는 거니까 탄젠트 그냥 베타 빼기 알파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얘를 공식을 적용할 때 1뿔 탄탄탄마탄 할 때 1뿔 M1, M2 어차피 밑에는 합해주는 거니까 곱을 합해주면 되는 거고, 위에서 뭘? M2에서 M1을 빼는 거죠. 오케이? 베타에서 알파를 빼는 거니까. 그래서 자, 어떻게 간다고? 베타에서 각을 베타에서 알파를 빼는 거야. 즉 여기서 파란색 라인에서 시계 방향으로 잰다는 얘기예요. 시계 방향으로 재고 여기서도 시계 방향, 여기서도 시계 방향으로 재는 거야. 오케이? 시계 방향으로 재면 되는 거니까 시계 방향으로 쟀었을 때 이러한 계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갑시다. 얘는 좀 중요한 거니까. 자, 어디 보시느냐? 다시 얘들아 여기 봐. 뺀데 1 플러스 합이야. 빼면 안 돼. 1 마이너스 합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1 플러스 곱이고 위에는 빼는데 시계 방향으로 빼면 된다. 각을 재는 방향을 각을 잴 때 시계 방향으로 재는 거고, 자, 뺄 때도 그대로 시계 방향으로 그대로 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부호에 상관없이 그대로 값이 등장할 거니까 433번 봅시다. 자, 433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있거든요. 얘가 y는 3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직선이 있을 텐데 얘가 x에 마이너스 3y 더하기 5라고 적었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 기울기잖아요. 기울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P에서부터 A까지 거리입니다. P에서부터 A까지 거리가 얼마가 된다? 그 결과가 5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묻는 게 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물었죠. 얘를 물었잖아요. 오케이? 얘를 물었으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어때요? 이 각이죠. 이 각을 알면 되는 거예요. 맞죠? 저 각을 알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준다고? 자, 시계 방향으로. 오케이? 됐어? 그래서 1뿔 3 곱하기 얘 기울기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3이랑 누구를 더해주면 된다? 3분의 1을 더하는 게 아니죠. 빼야 되겠죠. 오케이? 3에서 얘를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3 곱해주시면 10분의 9 빼기 1이니까 8이 될 거고 5분의 4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5분의 4가 되겠죠. 됐죠? 5분의 4입니다. 그래서 5분의 4니까 4분의 5를 곱해주면 되겠지. 뭐지? 3 곱해주면 뭐네? 잘못했나? 3분의 1. 왜? 3. 미안. 진짜 씨. 됐지? 2. 2. 3분의 8. 3분의 4. 와, 미안. 됐지? 그래서 3 대 4 대 5가 될 거니까 3분의 5를 곱해줘야 되겠죠. 됐어요. 됐지? 그래서 저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분명히 다 얘기해 드렸고, 자, 이제 남아있는 내용 한 개 봅시다. 이것만 할게, 이것만 하고 마칠 거야. 마치는데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지금 다 정리를 했어요. 오늘 어디까지 정리를 했느냐?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극한만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얘기했고, 이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게
내신을 위한 한 가지 개념만 딱 남았습니다. 뭐다? 합성입니다. 됐죠? 합성 한 개만 딱 남았어요. 합성 한 개만 남았으니까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합성이 그러면 뭐냐라는 건데 A의 사인의 세타가 되는 거고 B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등장하고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등장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몇 차야? 1차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뭐까지도 세 번째 각까지 일치하셔야지 쓸 수가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자,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요 A를 뭐로 삼느냐면 X 좌표로 삼습니다. 뒤에 있는 이 B를 뭐로 삼느냐면 Y 좌표로 삼습니다. 앞에 걸 X 좌표, 뒤에 걸 Y 좌표라고 삼고 난 다음에 얘는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고 곱하기 사인에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 됐나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알파는 그러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이 알파는 자, X축과 Y축 위에 좌표 평면 위에 X 좌표가 A고 Y 좌표가 B인 A, B가 되는 이 3분까지 원점에서 이었을 때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얘가 뭐가 된다? 알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 됐어요? 됐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자, 한 번만 더. 그리고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주면 공감이 전혀 안 되잖아. 와닿지가 않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보여줄게. 자, 여기 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자, A의 사인의 세타 더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의 코사인의 세타가 있는데 얘가 뭐예요? 지금쯤 되면 얘는 다 알 거잖아. 빗변이고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얘가 B가 되고 얘가 A가 될 거니까 얘는 뭐다?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됐죠?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자, 뒤에 있는 이 녀석도 뭐가 되느냐 하면 자, 여기가 B가 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면 뭐가 된다? 사인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봐. 자, 요 앞에 지금 이 식과 이 식의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여기다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넣어주면 서로 완벽하게 같은 식이거든요. 근데 싸, 코, 풀, 코, 싸가 되는 거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끝. 자, 이거는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 유도 과정까지 일단 보여드렸어. 자,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죠. 딱 봤었을 때 최대 최소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최대 최소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최대값 얼마? 최소값 얼마? 다 보이죠? 최대값 얼마?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최소값 얼마?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거는 정말 기초 중에 기초고 마지막 한 개입니다. 한 개가 뭐냐? 이겁니다. 자,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이 내용은 좀 중요합니다. 최대가 되는 순간의 세타에서 탄젠트 세타가 되는 값입니다. 자, 뭐라고요? 최대가 되는 최대인 순간 또는 최대인 순간 최대일 때 세타에서 오케이? 최대일 때 세타에서 탄젠트 세타 값을 보통 물어봐요. 왜? 너무 이런 형태가 나오면 최대값, 최소값만 구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변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요 결과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데 얘는 답은 뭐냐? B분의 A입니다. B분의 A인데 나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코사인의 개수분의 사인의 개수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의 개수분의 사인의
개수라고 기억하고 있고 꽤나 학교 내신에는 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왜 그런지 지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런지 설명 한번 해드릴게. 자, 뭐 요거는 별도로 언제 사용한다? 이거일 때 사용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일 때 꽤나 많이 사용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볼게요. 최대인 순간이 된다라는 얘기는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최대인 순간이 여기 좀 비었네. 봐봐. 최대인 순간이 된다라는 얘기는 사인에 세타에 더하기 알파라는 녀석이 얼마가 된다? 1이야.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일단 이해를 위한 흐름은 얘입니다. 근데 얘가 1이 된다는 얘기는 세타 더하기 알파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면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어야지만 1이 계속 지키겠죠. and 자, 이런 상황에서 뭐다? 문제에서 최대인 순간에 뭘 구하라 그랬어요?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탄젠트 세타 값은 탄젠트에 자, 가봅시다.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에서 뭘 빼주면 된다? 알파를 빼주면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사라지잖아요. 어차피 주기만큼 사라질 거니까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결국 뭔데요? 코탄젠트 알파입니다. 잘했죠? 얘가 코탄젠트 알파가 되는 거고 코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알파의 역수가 될 거니까 A분의 B가 원래는 탄젠트 알파였는데 얘는 뭐가 된다? B분의 A가 될 수밖에 없고 얘는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코사인의 계수분의 사인의 계수가 몇 시쯤 됐어? 30분이라고? 딱 30분이. 자, 갑시다. 오늘은 어디까지 해보시면 되느냐 하면 자, 84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84페이지, 86페이지 88에서 오늘은 그냥 쭉 있어도 된대. 쭉 있어도 된대. 지난번에 화요일이나 뭐 이럴 때는 좀 짧게 해줄 테니까 오늘은 길게 좀 한 12시 반까지 12시 반까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문제 달라 하고 쌤 문제가 모자랍니다. 너무 모자랍니다 하고 95페이지부터 오늘 선생님 한 분 더 오시거든. 일부러 한 분 더 불렀어. 자, (101까지) 하면 되겠네요. 101.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게 105에서 105에서 그 다음에 124, 120. 야, 이번 주만 하면 돼. 이번 주. 다음 주엔 또 흐지부지 될 거 아니야. 다음 주에 또 미분 중후반부 들어가고 그건 뭐 기말고사 범위니까 일단 중간고사 범위까지 확실하게 하셔야죠. 자, 그리고 최신 문제 1번부터 4번까지만 합시다. 1번에서 4번. 자, 수고하셨고 오늘은 12시 반이네. 12시 반. 아니야.